안녕하세요. 이구동성 역사학교의 분홍한국사 굿쌤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11강 국헌 침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 더보기에 쓰여져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11번 학습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시간은 1902년부터 1910년까지입니다. 드디어 20세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여기 써있는 인물로는 가스라라는 사람 그리고 테프트라는 사람을 만날 건데요. 가스라는 일본 사람이고 테프트는 미국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이 인물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오늘 가게 될 공간은 포츠머스라는 도시인데요. 이 포츠머스는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2 교과서의 교과서 촉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의 권리가 누군가가 약탈해 가는 건데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약탈당하는 거거든요.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에 있었던 러일전쟁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청일전쟁 전까지는 청나라랑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이제 싸우다가 청나라는 아웃되었지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계기로. 그러다가 이 이후에는 러시아랑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싸우다가 러일전쟁을 계기로 이제 러시아가 아웃되는 과정을 오늘 배우는 거고 이 러시아가 정리되는 조약 이름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 이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하나씩 빼앗아 가다가 1910년이 경술련인데요. 우리나라가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치욕, 경술국치를 당하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맨 왼쪽에는 연도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원래 러시아가 이만하다면 일본은 요만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상대였는데 일본이 누구와 파트너를 맺으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됐었냐면 영국과 파트너를 맺게 됩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왜 1885년에 거문도를 점령하게 된 계기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2년 동안 불법적으로 점령했었죠. 그거 생각하면 되고 그걸 보고 있던 일본이 영국한테 붙으면 러시아를 좀 견제할 수 있겠는데 러시아랑 싸워볼만 하겠는데 라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영일 동맹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러시아한테 전쟁을 일으켰고요. 이 와중에 우리나라한테는 한국과 일본이 의논해서 정한 문서이긴 하지만 이제 압력을 가해서 맺었죠. 군사 전략상 필요할 때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쓴다? 라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걸 계기로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고 여기가 독도면 독도를 점령을 하면 이 위로 러시아로 함대에서 함포를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도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거의 특징은 고문입니다. 고문은 조언해주는 사람,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고 재정은 돈입니다. 나라의 돈과 관련된 어드바이스는 메가다 슈타로라는 사람한테 들으렴이라고 했고요. 외교 문제와 관련된 조언은 스티븐스한테 들으렴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친일파 미국인입니다. 이 미국인이 이제 일본에 유리한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 정치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된 조약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1905년 7월에는 가스라 테프트가 미략 비밀 조약을 맺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해주면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먹는 거 하나도 터치 안 할게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서가 공개된 건 1920년대고요. 그래서 밀약입니다.
이 당시 미국은 태평양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아시아의 어디를 식민지배 삼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1898년에 스페인을 몰아내고 필리핀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한테 너 조선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우리가 필리핀 먹는 거 너 터치하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05년 8월에는 2차 영일동맹을 맺고 이게 일본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되고 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를 중재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포츠모스로 두 나라를 오라고 한 거고 이 조약을 계기로 러시아는 완전히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게 되고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러일 전쟁은 끝이 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권리를 어떻게 빼앗아 가냐면 제2차 한일야박을 맺는데 이거는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늑약은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이고 이 해가 을사년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통감부를 설치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 빼앗겼다라는 건데 이때 통감부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것저것을 간섭하게 되는데 초대 통감, 통감부의 짱이 통감인데 일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 다음에 외교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독도와 간도를 잃는 한 계기가 되었는데 일단 독도는 여기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간도는 여기 만주 지방인데요. 이 간도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랑 청나라, 중국이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조선 숙종 때. 그 1711년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정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일본이 1909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빼앗긴 건 1905년이니까 1909년에는 우리나라 외교권이 없잖아요. 간도협약을 지네 마음대로 맺어서 야 청나라한테 니네 간도 다 가져. 대신 우리한테 이 지역에 있는 철도를 만드는 권리 이런 거 우리한테 줘야 돼 라고 해서 간도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료는 되게 유명한 사료인데요. 항성신문의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일야 오늘 이 밤에 방성대곡 대성통곡이랑 같은 말이에요. 목 놓아 울다라는 뜻인데 왜 목 놓아 울었냐면 을사늑약이 체결된 걸 계기로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들이란 자들이 을사오적을 의미합니다.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개인의 영예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득을 바라하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점점점. 그래서 이 사료가 주어지고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고종이 퇴위 물러나게 되는데 그 구실이 되었던 사건이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헤이그에 보낸 특별한 사신이라는 뜻이고 헤이그는 네덜란드에 있었던 도시 이름인데요. 네덜란드에 당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이때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식민지 쟁탈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좀 평화에 대해서 좀 논의 좀 해볼까라고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럽 나라들한테 우리의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 일본을 몰아내 주겠지라고 희망을 가졌지만 실제로 이 특사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회의장에 일본에 의해서 다 차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랑 프랑스도 조선한테 관심이 없어요. 일본한테만 관심이 있었지요. 그 한 달 뒤에는 이제 고종이 쫓겨나고 순종이 어린 사람이 황제가 되었는데 이때 맺은 조약을 한일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1907년이 정미년이어서 정미조약이라고도 하고요. 이 조약은 아까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 정치가 포인트였는데 이거는 차관 정치가 포인트입니다. 각 부서의 짱을 장관이라고 하고 세컨드, 두 번째 짱을 차관이라고 하는데 각 부의 차관을 다 일본인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장관보다 차관이 이땐 힘이 셌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 많은 디테일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됐고 이때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한일 병합조약을 맺게 되고 우리나라의 권리는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1945년까지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문제로 오늘 국권 침탈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수능 한국사 12번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의 정서. 이거는 1904년 러일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 맺었던 조약입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된 이후 정민년의 일이겠네요. 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감행하였다. 이 부분은 12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어쨌든 정민년은 1907년이었습니다. 훈련도감이 설치된 건 임진왜란 중 16세기의 일이고요. 노비안건법이 시행된 건 고려 광종 때의 일입니다. 고려 광종은 10세기 사람입니다. 홍경래의 난이 발발한 건 1811년 순조 때 일이고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빼앗긴 건 이에 해당하겠네요. 1905년에 을사늑약을 의미하니까.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건 1894년 갑오년의 일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48회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이 여러 국가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폭로할 수 있도록 당신네 나라의 총리, 대통령 및 대표에게 호의적인, 긍정적인 중재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헤이그에 파견된 헤이그 특사 사건을 의미합니다. 1907년에 파견됐었고 이를 계기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지요. 이번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건 1885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0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 건 1882년의 이모군란입니다. 4번 우정총국, 우체국의 짱, 개국 축하하면서 정변이 일어난 건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가스란 테프트 밀약을 체결한 건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네, 오늘은 11강 국권 침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2강에서는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